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퇴직연금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한화투자증권 연금 컨설팅팀에서 달려온 정은영입니다. 오늘은 자주 상담하게 되는 임금 피크제 적용을 앞둔 재직자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살짝 어려울 수 있으니 집중하시고 따라와 주세요. 올해 4월부터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됩니다. 인사 담당자가 퇴직금을 정산받으라고 하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직원의 정년퇴직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급여를 삭감하는 제도가 바로 임금 피크제입니다. 많은 회사가 만 55세에서 만 58세 사이에 임금 피크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되면 월 평균 급여가 10%에서 많게는 30%까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월 평균 급여가 줄어들게 되면 퇴직 전 3개월의 월 평균 급여에 재직 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퇴직금 제도나 혹은 확정급여형 DB 제도에 가입 중인 직원이라면 무조건 퇴직금을 정산받거나 DC형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직원이 만 57세가 되는 달에 다음 달부터 매년마다 급여가 10%씩 줄어드는 임금 피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 만 57세가 되는 B 부장님은 회사 인사 담당자로부터 4월부터 급여가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IRP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만일 B 부장님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지 않고 정년퇴직까지 그대로 있는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세전 월 평균 급여가 500만 원이고 30년을 근무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까지 쌓인 퇴직금은 500만 원에 30개월을 곱해서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만일 퇴직금을 정산받지 않고 만 60세에 정년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다면 월 평균 급여가 만 57세에 450만 원, 만 58세에 405만 원, 만 59세에는 364만 5천 원으로 줄어들어서 만 60세 정년 퇴직 시 퇴직금은 364만 5천 원 곱하기 재직기간 33개월로 1억 2018만 5천 원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다면 어떨까요?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되는 만 57세에 그동안 쌓인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수령하고 정년 퇴직 전까지 매년 한 달치의 월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정년 퇴직 전까지 수령한 퇴직금의 운용 수익은 제하더라도 만 60세까지 수령한 퇴직금은 총 1억 6,219만 5천 원으로 만 60세의 퇴직금 전부를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더 많은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되면 왜 인사 담당자가 퇴직금을 정산받으라고 안내하시는지 아시겠죠?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는다면 어떤 통장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지난 10편에서 누구보다 똑똑하게 퇴직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듯 일단 무조건 본인이 보유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계좌 혹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중에서 가입일이 가장 빠른 상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연금저축이나 IRP 상품을 가입했는지 모르겠다면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어디든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앞으로 거래하고 싶은 금융기관에 연금 전용 상담센터 혹은 PB에게 전화하셔서 가입일이 가장 빠른 연금저축이나 IRP가 어느 금융기관인지 그리고 가입일이 언제인지 알려달라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연금을 취급하는 전 금융기관은 연금저축과 IRP 연간 납입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고객 요청 시 최소한의 정보만 알려주면 어느 금융기관에서든 연금저축이나 IRP의 가입일자와 매년 얼마까지 납입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가 어느 금융기관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 55세 전에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끼리, IRP는 IRP끼리만 금융기관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만 55세가 넘으면 연금저축과 IRP 제도 상호 간의 금융기간 변경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제도인 회사에서 근무 중인 임금 피크제 대상 직원은 무조건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 계좌는 증권사의 연금저축 계좌나 전 금융기관 IRP뿐이기 때문에 가입일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인 상품이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 신탁이라면 퇴직금을 입금받기 전까지 신규 연금저축 계좌나 IRP를 개설해서 그 통장이 기존에 보유한 연금저축보험이나 신탁에 가입일을 승계하고 옮겨두어야 합니다. 정확한 용어로 연금 이전 가입일을 선택하여 연금 이전 이체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입금은 가능하기 때문에 종신형 연금 수령을 시작한 생명보험사 연금저축보험만 아니라면 연금저축 계좌나 IRP로의 금융기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의 수령은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운용할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계좌나 IRP를 신규로 개설하여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 신탁의 가입일을 그대로 승계해서 이체해두고 당해 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연금 이체 신청은 옮겨받을 금융기관에만 신청하면 금융기관끼리 알아서 진행하며 옮길 금융기관에서 의사 확인을 물어올 경우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이 연금 계좌에 입금해준 이후 만일 이 통장에서 연금 수령 신청 중이 아니라면 연금 수령 신청을 미리 해두시면 절세 혜택을 좀 더 빨리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난 12편 후반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퇴직금을 재원으로 연금 수령 후 인출할 때 실제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11년이 되면 연금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율의 70%가 아니라 60%로 10%를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연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1년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연금을 수령하시면 연금 지급기간 11년을 남들보다 빨리 채우실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만 57세에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IRP로 1억 5천만 원을 입금받은 후 매년 1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도록 신청해두면 만 60세에 정년퇴직한 해가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4년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7년만 지나면 그 해부터 수령하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퇴직소득세율의 60%만 적용돼서 보다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정보를 몰라서 급여 통장으로 세후 퇴직금을 입금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수령하신 지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앞에서와 같이 유리한 연금 계좌로 세후 퇴직금을 입금한 후 회사에 이미 냈던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은 12편의 퇴직금 수령 FAQ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 상품이 없다면 어디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할까요? 만일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라면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일을 확인해서 유리한 연금 계좌를 세팅할 수 있겠지만 퇴직금 제도라면 본인이 보유한 연금저축이나 IRP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지 아니면 신규 IRP를 개설해서 퇴직금을 수령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한 연금저축보험, 신탁, 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해가 만 55세가 된 해보다 단 1년만이라도 더 빠르다면 보유하고 있는 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퇴직 후 갑작스러운 목돈 인출 시에도 절세 인출 한도인 연금 수령 한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해서 세후 인출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A회사에 재직 중이고 임금 피크제 대상인 만 57세가 된 B 부장님이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유한 연금저축과 IRP 통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잔고 3,500만 원인 2013년 8월에 가입한 연금저축 보험과 2021년에 가입한 잔고 1,650만 원인 IRP를 가지고 있었다면 비 부장님은 퇴직금을 어디로 수령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기존에 보유한 2013년 8월에 가입한 연금저축 보험을 신규 개설한 IRP로 옮겨서 그 통장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세 가지 케이스에서 2025년에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 수령 신청 후 퇴직소득세를 70%만 낼 수 있는 인출한도가 어느 통장이 가장 큰지를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 8월이라는 가입일을 승계한 IRP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연금 수령 신청을 한다면 이 통장의 연금 수령 한도는 부장님이 납입해서 운용한 3,500만 원과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합한 1억 8,500만 원의 17%인 2,775만 원이 됩니다. 즉, 2025년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2,775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언제든 인출이 가능해지며 만 60세 정년퇴직을 하는 해에는 해당 계좌의 자녀금액의 24%까지 퇴직소득세를 70%만 내면서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두 번째 케이스인 2021년에 가입한 IRP로 퇴직금을 수령한다면 개인이 납입한 후 운용한 1,650만 원에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합한 1억 6,650만 원의 12%인 1,998만 원까지만 절세 인출 한도가 됩니다. 정년 퇴직 시에는 이 통장 자녀 적립액의 17%까지 퇴직소득세의 70%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원래 냈어야 하는 퇴직소득세 100%를 모두 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케이스로 새로운 IRP 통장을 만들어 퇴직금을 수령한다면 2025년의 절세 인출 한도는 1억 5천만 원의 12%인 1,800만 원이 되고 정년퇴직 시에는 두 번째 케이스와 같이 자녀 금액의 17%가 절세 인출 한도, 즉 연금 수령 한도가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케이스를 비교하면 연금 수령 한도인 절세 인출 한도가 기존 통장을 이용할 경우 더 커지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가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규모가 아주 커서 운용 수익이 크게 발생할 경우 사적 연금 소득을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통장을 활용하는 것보다 신규 IRP 통장을 개설해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 제도인 가입자의 경우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 계좌가 없을 경우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해가 만 55세가 된 해보다 빠른 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금 계좌가 없다면 기존 연금 계좌를 활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퇴직금을 받을지는 예상 퇴직금 규모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DB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재직자는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간 쌓인 퇴직연금을 개인연금 계좌로 정산받을 수 있나요? DB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중도인출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된다면 향후 퇴직급여 감소를 막기 위해서 무조건 DC형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DB에서 DC로 제도 전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소속 회사와 계약한 퇴직연금 사업자 중 가장 다양한 연금 상품을 취급하는 곳을 선택하셔서 DC 계좌를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에서 본인의 DC 계좌로 임금 피크제 직전까지 쌓인 DB 적립액을 입금해주고 회사가 매년마다 한 달치 월급을 정년 퇴직 전까지 DC 계좌로 납입해 줍니다. DC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운용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까지 전부 포함돼서 퇴직금이 되고 이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확정되는 거죠. 이에 반해 퇴직금 제도하에서는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정산받아 운용하며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향후 인출 시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 퇴직소득 세율의 70%나 60%가 아니라 연령에 따라 5.5%, 4.4%, 3.3%를 내게 됩니다. 30년을 근무하고 받게 되는 2억 원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가 1.9%이고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그마저도 70%인 1.3%만 내면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DC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DB형 가입자더라도 정년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연금 계좌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서 퇴직금 제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퇴직급여를 수령할 연금 계좌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 계좌로 바꾸고 정년퇴직 전까지 소액이라도 매년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임금 피크제 적용을 앞둔 재직자분을 위해 퇴직금 수령 준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어렵고 본인의 케이스로 직접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한화투자증권 퇴직연금센터 080-851-75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슬기로운 퇴직연금 생활을 기원하면서 한화투자증권 정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